자, 지난 시간에 속도에 대한 얘기 좀 했었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할 뿐이지 그게 전혀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fx와 f의 도함수인 f'x를 풀었던 모든 문제들을 이제부터 속도라는 이름만 붙여서 풀게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일반적인 함수가 있어. 이 함수를 미분해서 얻은 이 도함수는 정확한 뜻이 그거죠. 이 녀석의 정확한 뜻은 y는 fx. 그러니까 이 함수 위에 모든 점에서의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도함수에다가 어떤 x를 집어넣잖아? 그럼 그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y는 fx 위에 그 점, 위치에서 있는 점에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표현한다면 모든 값들이 해당하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지. 순간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값들을 말하는 걸 거고, 그래서 도함수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똑같은 함수가 나올 거야. 똑같은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올 겁니다. 얘는 위치를, 얘는 시간을, y는 fx라고 표현된 똑같은 함수식인데 그 함수식의 정의역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자 t가 시간을 담당하고 있고, 그 함수의 치역으로 나와야 되는 y 값이 지금은 x 값으로 적혀있는데 지난번에 말했지. 이거 x 자꾸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함수의 정의역 x를 헷갈리는 친구들은 x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여전히 y로 적어도 돼. 다만 보통 문제들은 위치를 시간으로 표현할 때 그 위치에 해당하는 문자를 x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 여기에 있는 x가 옮겨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려 죽겠으면 이거 y로 넣으세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을 하잖아. 이렇게 미분을 할 거야. 그럼 여기다 똑같이 올 거야. 이 녀석은 뭐냐? x는 ft라고 하는 함수 위에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함수가 바로 도함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접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똑같아. 리밋 t의 변화량이 0으로 갈 때 x의 변화량 델타 t분의 y의 변화량 델타 x,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순간적인 시간, 그리고 그 순간의 위치 변화를 말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지.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만든 말 아니다, 그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써왔던 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해당 지점에서의 속도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위치를 표현하는 함수가 있다. 그 녀석이 미분이 되면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로 바뀌게 된다.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로 바뀌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 그럼 처음에는 이 정도 위치, 한 5 정도 위치라고 해볼까? 5 정도 위치에서 10대고 20대고 30대고 계속 올라가.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야. 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알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속도다. 미분했을 때 나오는 도함수의 값들. 속도가 양이니까 전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땐 감소라고 배웠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감소가 아니라 위치가 줄어들고 있는 거야. 위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처음에는 많이 가 있는 상태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 그래서 함수에서는 감소, 물체의 운동에서는 백하고 있는 거지. 전진이 아니라 후진하고 있다는 얘기야. 후진하고 있는 이유는 속도가 음수니까
속도가 음수라는 건 내가 기준으로 정한 플러스 방향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전진하고 있는 중인 거고, 다시 후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도함수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다면 똑같이 그 문제를 풀 건데 지금부터 사용되는 도함수를 우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 하나 더. 개념 하나만 더 할게. 그렇게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를 보통 V로 많이 적어요. 그럼 속도를 나타냅니다.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어. 그 녀석을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다시 시간으로 위치를 표현한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그렇게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한 번 더 미분했다는 뜻을 나중에 이과생들은 이렇게 적을 거거든. 문과를 수료하게 된 학생들은 굳이 이거 모양 몰라도 되지만 그냥 의미는 한 번 더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미분했다는 뜻. 그럼 이건 또 무슨 의미가 될 거냐? 이런 거겠지? 리밋 시간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의 시간의 변화량 분의 y값의 역할을 하는 건 속도라고 그랬지?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리고 이거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 국어사전에 단어로 명시가 되어 있어. 그걸 뭐라 부르느냐? 가속도라 불러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시간에 대한 어디 갔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 부르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가속도는 보통 소문자 A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속도라는 것도 분명히 과학자는 배웠을 텐데 똑같은 얘기지? 이 물리에 대한 지식이 완전 개꽝인 학생들이 많아. 뭐 속도는 어느 정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썼단 말이니까 익숙하게 느껴진다 치더라도 가속도라는 말에 대한 또 의미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전부 다 시간에 대한 변화를 찾는 거야. 그런데 시간에 대한 누구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물을 때는 속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물어보면 가속도. 이게 정해진 단어의 이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단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대상이 시간에 대해서 누가 바뀌고 있는지를 찾는 것만 제대로 해주면 돼. 누가? 위치가 들어가게 되면 속도. 속도가 들어가게 되면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도함수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 잘못 갖고 왔네. 잠깐만. 오늘 여기 단어 마무리할 거니까 따로 과제 내는 거 없이 되도록 오늘 그냥 거의 다 많은 문제들, 각가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많은 문제를 풀 생각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수업 끝내도록 하자고요. 자, 81페이지 387번 생각해보자. 387번. 제발 이거 하나만 명심하자. 똑같이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그런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함수가 뭐냐? 이제부터는 시간, t라는 문자로 위치, x를 만들어내는 함수.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으로 만들어진 도함수는 원래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 f'x라고 했지만 이제는 시간으로 미분한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함수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y는 fx는 시간, 위치. 그 녀석을 미분해서 얻은 도함수는 시간으로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
x하고 y 자리에 t하고 x 또는 t하고 속도가 들어간다는 것만 바꿔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변수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함수 y나 fx는 y하고 x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배우는 함수는 정형 역할을 하고 있는 t가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시역 역할을 하게 되는 x, 보통 x가 위치를 담당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 뜻을 갖고 있는 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 뜻이 속도하고 가속도를 말하고 있는 중인 거고. 자, 387 시작해 볼게. 이봐, 이거 헷갈리지 않을 자신 있지? 큰 의미 두지 마. 이게 시간으로 위치를 표현한 함수. 내가 이 함수에다 어떤 시각을 넣잖아. 5초를 넣든 10초를 넣든 뭐 1분을 넣든 뭘 넣잖아. 그럼 그걸 계산한 게 현재 그 물체의 위치가 된다는 거야. 시간으로 위치를 표현한 함수.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얻게 되는 도함수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될 텐데, 이게 속도라고요. 당연히 속도가 맞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런데 기울기가 뭐야? 델타 x분의 델타 y 아니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 그런데 x 역할하고 있는 게 시간이야. 시간의 변화량분의 y 역할하고 있는 게 뭐야? 위치야.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니까 그걸 정확하게 속도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인 지점 찾는 거지.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2초. 2초가 되는 순간 속도는 0이 된다. 대신 이 문제 푸는 건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그래프 해석해볼게. 잘 봐. 여기 x, 미안, 시간, 여기 위치. 이건 2차 함수의 그래프. 절편은 0하고 4가 되는 거죠. 0하고 4를 절편으로 하고 있는 위로 볼록한 폼선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명심해. 여기는 절대 그리지 말기. 왜? 시간이라는 건 절대 음의 시간 존재할 가능성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물체 운동 해석해볼까? 잘 봐. 땡 하고 출발하면, 이거 지금 원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0,0이니까 위치가 0인 데서부터 출발하다가 위치가 0에서 1, 2, 3, 4, 5, 6, 7 막 올라가. 막 올라갑니다. 표준형까지 해볼까 이거? 2,4네 곡점이. 그럼 무슨 말이냐? 처음에 땅 하고 출발하면 계속 물체가 전진을 하더니 4의 위치까지 갑니다. 순수선 운동으로 설명을 해볼게. 처음에 여기가 최초 위치야. 그리고 2초가 지나면 이 물체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2초에서 4초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4초 후에는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게 돼. 그리고 4초 이후가 되면 오히려 이쪽으로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물체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물체의 운동을 잘 이해를 해라 얘들아. 선생님 걸음으로 표현해볼게. 여기 원점 출발해서 2초 동안은 전진을 해. 그리고 2초 후에 내가 서 있는 위치는 4가 되는 거고, 그 순간부터는 다시 후진을 해. 그래서 출발한 후 4초가 지나면 처음 출발 위치였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0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0 지점으로 돌아오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4초 이후에는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가 원하는 건 뭐였지? 속도라며. 속도.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찾는 거니까 여기 찾는 거 맞잖아. 여기가 속도가 0이 되는 걸 말하는 게 맞아. 속도 0인 건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원래 2초가 되기 직전까지는 전진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2초가 넘어가면 바로 후진을 해야 돼. 전진하고 있는데 후진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전진하고 있는 중에 후진으로 바뀌고 있는 그 순간 잠깐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물체 운동에 관련된 물리 지식에 정말 일부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거 너무 쉽게 지금 해결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될 리도 없고.
선생님이 어제 1학년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고등학생들만 가르친 게 20년이 넘었는데 잘 못하더라고. 이거 속도 쪽에 나오면 20년 전, 19년 전, 18년 전 제자들이 솔직히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최근에 수투를 배운 학생들 보면 생각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다 풀어줄 시간이 되려나?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씩 건너뛰기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 389번 시작해보세요. 389번. 이렇게 끊어서 하다가 되면 끝내고, 시간이 나오면 짝수 문제들도 좀 풀어보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풀고 일단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까지만 마무리합시다.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자, 실판 보세요. 가장 큰 V를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지. 가장 큰 속력은 방향 무시하는 거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무시하는 거야. 모든 것들을 다 플러스로 계산하는 거. 전진을 하고 있던 후진을 하고 있던 빠른 걸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가장 큰 절대값 V를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죠. 속력이라는 건 전진 후진 구분하지 않아. 누가 어느 쪽으로 가든 빠르게만 가면 속력이 큰 거야. 그런데 속도는 전진하고 있는 게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 중에 기본,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그럼 속도 찾아야지. 속도 찾는 게 뭐라고? 미분하는 거라고. fx를 가지고 f'x를 찾는 어떤 함수의 도합수를 찾는 과정이 지금은 속도를 찾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쁘게 좀 그려볼게.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갑니다. 시간, 속도, 꼭지점은 1, 이게 또 아래쪽이 긴 거야. 이게 또 1, -7를 꼭지점으로 하고, y절편은 y절편이라고 할까? v절편이라고 할까? 속도절편은 0,-4. 그래서 지금 이 물체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3초까지만 계산하라고 그랬나? 그럼 3 넣어볼게. 3 넣어주면 3, 2는 4, 3, 12, 5. 12 빼기 15, 5네. 그럼 3초는 한 5가 되는 지점 정도에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프 예쁘게 그려도 말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얼추 비슷하게 그려낸 것 같긴 해. 이거야, 이거. 그래서 속도의 최대값은 3초가 됐을 때 전진하는 빠르기 5. 최대 속도는 5. 최대 속력은 이거 노란색이니 노란색 해볼까? 이게 V라면 절대값 V는 이걸 접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0,-4를 0,4로 올려주고 1,-7을 1,7로 올려서 이렇게 그리는 게 속력이에요. 지금은 이게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제일 클 때는 여기겠죠. 여기 최대 속력은 7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지. 선생님 -7인데요 속력은 양은 없어. 그냥 크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만 있는 거야. 플러스만. 그러니까 이거지. 방향 무시하고 제일 빠른 건 언제냐? 1초가 됐을 때 속도가 -7까지 나와. 속도가 -7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1초마다 뒤로 7m씩 간다는 단위를 미터/세컨으로 한다면, 가정한다면 이 -7로 가는 빠르기는 1초당 7m씩 뒤로 간다는,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거지. 여기는 속도가 오라는 건 1초마다 5m씩 전진하고 있다는 거. 얘는 1초마다 7m씩 후진하고 있다는 거. 방향까지 생각하고 있는 속도를 얘기할 때는 전진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거. 방향을 무시한 빠르기만 따지는 문제는 전진이든 후진이든 어쨌든 단위 시간당 움직이고 있는 크기가 제일 큰 애들. 그걸 절대값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필기 해놓고요. 필기 끝나신 분들은 391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391번. 준성이 녀석은 안 오지? 이걸 해석만 제대로 한다면 이거지. 이걸 또 과학 시간 하는 얘기인데, 장애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이거 수학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사실은 제동거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동거리라는 얘기야. 이게 제동거리. 그럼 그 제동거리를 선생님이 잠깐 x로 표현할까? 어쨌든 위치 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20t 마이너스 10분의 1 ct의 제곱이 된다. 그럼 이 열차라고 그랬어 이거? 열차의 속도는 20 마이너스 5분의 1 ct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속도지. 미분에서 얻은 거니까. 그럼 문제. 200m 앞에 있는 정지선을 발견해서 멈춘 브레이크를 밟은 이 열차가 올바르게 그 장애물, 정지선 앞에서 제대로 멈추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럼 멈춘다는 건 첫 번째. 일단 멈춰야 돼. 멈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속도가 0이 돼야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멈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계산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되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찾아야지. 20-5분의 1 ct가 0이 되려면 그때 필요한 시간은, 그럼 시간은 누구냐? 시간은 넘기면 5분의 1씩 양변 c분의 5로 나누면 c분의 5로 나누면 c분의 5. 숫자가 엄청 커지겠네. c분의 5니까 네. c분의 5를 곱하는 거지. c분의 100이 되겠네. c분의 100초가 되면 속도는 0이 됩니다. c분의 100초가 되는 순간 속도는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 이게 제동거리라고 했잖아. 이게 제동거리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멈추는데 필요한 시간이 이만큼인 거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그 c분의 100초 동안 움직인 거리 찾아야겠지. 그걸 제동거리라고 부른다고. 이 열차는 c분의 100초 동안 움직입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넓게 c분의 100 넣으면 왜 숫자 이렇게 크지? c분의 2000 마이너스 c분의 100 집어넣으면 c분의 100 집어넣으면 c의 제곱분의 만, c의 제곱분의 만이니까 c 하나 약분하면 c분의 10에다가 만이니까 1000이 되겠네요. 이게 움직인 거리야. 그 움직인 거리가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200m까지만이야. 그러니까 200m 이하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c분의 100초. c분의 100초 동안 어쨌든 움직이는 거야, 이 열차는. 그럼 c분의 100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여기. 대입을 해봤어. 좀 식은 그지 같지만 어쨌든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c분의 1000이 무조건 200m가 되든 200m 전이 되든, 그래야 정지선에서 멈추든 정지선 앞쪽 좀 여유 있는 곳에서 멈추든 한다는 거지. 그래서 c는 양수니까 넘긴다. 따라서 c는 크거나 같다. 200분의 1000, 200분의 1000이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c가 5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최소값 찾는 거니까 5가 정답이 되는 거였겠지. 생각들을 잘 해봐. 일단 멈춰야 되잖아. 일단 멈춰야 돼. 멈춘다는 건 무슨 의미냐? 속도가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속도는 어떻게 찾느냐? 시간으로 위치를 표현한 함수 미분만 해주면 된다고. 그 미분한 함수가 속도란 말이지, 속도. 그래서 제동거리를 찾기 전에 먼저 완전히 멈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찾아보고, 그 시간을 거리를 나타낸 식에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얼만큼을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나온 식의 결과가 최대 200m까지만 허락이 된다는 걸 이렇게 부등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거겠죠. 자, 필기하시고 393번 시작해보세요. 393번. 혹시 문제 풀면서 이런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 먼저 움직인 거리가 200 이하가 되는, 이걸 가지고 200 이하를 먼저 풀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겠지. 그런데 그거 좀 힘들었을 거야.
2차 부등식은 물론이고 변수도 2개니까 힘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다면 풀어도 상관없어. 물리적인 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맞아. 그 생각도 맞는 건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먼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고 이동거리를 나중에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길. 그거는 있어 지금 내가 버리고 그런 거 줘볼게. 자, 그 다음 393번 다시 문제 좀 적어놓을 테니까 조금만 더 풀어보세요. 자, 갑시다. 이제야말로 이제 그래프까지 생각하는 문제 나오나? 이게 위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있잖아. 이 녀석을 미분해서 얻게 되는 도함수는 바로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로. 그래서 속도는 가장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그래프 따로따로 그릴게. 원래는 이거 대충 선생님이 이렇게 그랬었지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1 아래로 볼로 절편은 1하고 2. 그럼 1에서 증감 증이니까 1에서 2로 증감 증 이렇게 막 대충 그랬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어떤 보기가 속도에 관련한 질문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 녀석도 예쁘게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는 증감적으로 그리게 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도 되도록이면 예쁘게. 자 갑시다. 그래서 먼저 속도 간다. 속도는 절편이 1하고 2, 1하고 2 맞죠? 그리고 y절편이 12였지?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먼저 이것부터 판단할게. 이 물체는 있잖아. 땅 하고 출발하면 움직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속도가 12만큼 있었어. 속도가 10이라는 건 무슨 뜻? 1초마다 선생님이 하는 모든 말을 가정한다. 미터 퍼 초라고,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라고. 속도가 10이라는 건 이미 이 물체는 출발하는 순간부터 1초가 되는 순간 12m를 가는 빠르기만큼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뭐지? 속도가 줄어들고 있네.
속도가 줄어들고 있네. 이유는 하나죠. 자동차 운동으로 따진다면 브레이크 밟고 있었으니까. 브레이크 밟고 있었으니까 속도가 12, 11, 19, 87 점점 줄어들다가 속도가 0이 됐어. 신호 앞에서 이제 멈췄다고 보면 되는 거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 생각하든가. 그러다가 1초하고 2초 동안에는 뭐하고 있는 거냐? 후진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까? 1초부터 1.5초까지는 그냥 후진이 아니라 뒤로 점점 빠르게 가고 있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엑셀을 밟고 있는 중. 점점 빠르게 가고 있었던 거야. 어디를 뒤로 가려나 보지. 그러다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뭐 사람을 봤나?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고 있는 중이죠, 여기는. 그러다가 다시 정지. 속도가 0이니까. 이거 속도 0이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2초 이후부터는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시간 위치 그래프로 옮겨볼게. 이제 여기는 FT다. FT가 뭐라고? 위치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어. 여기는 시간이고요. 그럼 당연히 1하고 2에서 변화가 있는 거니까 체크할게. 1 2 1에서 증감이니까 그때 1 넣어볼까? 1 넣으면 어디 갔어? 여기다 1 넣어주면 14 빼기 9니까 14 빼기 9니까 5 그 다음 2 넣어주면 8이 16, 4, 9, 36 2 넣어주면 24 그럼 두 개 더하면 40 40에다가 36 뺄 거야 4만큼 나오겠네. 이건 극소가. 그리고 y절편 0이니까 출발은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먹어볼까? 여기 전진. 아니 위치가 0에서 1, 2, 3, 4, 5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최대 5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왜 5까지 가고 있는지 알아? 여기 전진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비록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보니 처음에는 쭉쭉쭉 올라가다 점점 느리게 증가해서 5에서 멈추는 것 뿐인 거죠. 그리고 1초와 2초 사이에서는 갑자기 5까지 잘 갔다가 다시 뒤로 오고 있는 거야. 4의 위치까지 후진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2초가 지난 이후부터는 다시 전진. 왜? 속도가 양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어떤 그래프들은 다 그린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까? 출발할 때 속도는 10이다. 오케이, 정답. 출발할 때 속도는 10이 맞고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운동 방향 3번 바꾸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전진에서 후진으로 한 번, 후진에서 전진으로 한 번, 2번 바꾸고 있는 거네요. 2번 바꾸고 있는 거야. 니에 틀렸지? 필게나.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말은 이 말과 같은 뜻이겠지?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건 전진에서 후진 또는 후진에서 전진이야. 전진이면 속도가 플러스인 거고 후진이면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전진하다가 후진으로 바꾸고 싶으면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후진에서 전진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 이 순간에서 운동 방향 한 번,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는 이 순간에서 한 번. 그렇게 속도는 운동 방향은 2번 바뀌게 되는 거지. 여기서도 보면 알다시피 전진 잘 하고 있다가 후진 한 번, 후진 잘 하고 있다가 전진 2번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디귿.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원점 지나갈 리 없어. 이게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거든. 여기 어딘가에 만나야 되는데 딱 후진은 4만큼까지만 잠깐만 뒤로 왔다가 끝끝내는 계속 앞으로.
선생님의 몸짓도 설명해 줄게. 0초부터 1초까지는 여기가 원점. 1초가 되면 5만큼 갔다가 2초가 되면 4만큼 조금 뒤로 돌아왔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계속 앞으로 전진. 그러니까 처음 출발했던 위치였던 원점은 되돌아올 일이 없다. 이 물체의 운동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필기 끝나신 분들 395번 풀어보세요. 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선생님이야 뭐 지금이야 엄청나게 똥멍청이가 됐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에 수학보다도 훨씬 더 좋아했던 과목이 과학이었고 그 중에서도 좋아했던 게 물리하고 화학이었거든. 그래서 재밌었어. 이렇게 물체 운동에 관련한 내용으로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몇 문제를 풀어봤는데 똑같지 않나? y는 fx의 도함수, y는 f'x. 그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도함수 가지고 뭔가 막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부터는 위치와 속도를 나타낸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는 것 뿐인 거지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한 말만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학생이 된다면 분명히 여기 있는 단원, 속도 단원 어렵지 않게 끝날 수 있습니다. 조금 늦는 정도가 아니구만. 원래 이 정도로 예상되는 늦음이었어? 네. 뭐 하던 늦었는데? 앞에 뭐 있다고? 맨날 일정이 있어. 뭐 토요일, 월요일날 뭐 해? 뭘 하는지는 알려주자고 맨날 뭐 한대. 월요일날 뭐 해? 수요일날 뭐 해? 오늘 뭐 앞쪽에 뭐 일정이 있어? 조림도 빠져요. 응? 조림도 월요일날 빠져요. 조림이? 계속 월요일날 같이 빠져요. 조림이 빠진다고? 조림이 오늘 빠졌는데? 월요일날 아프다고 그래서? 어? 월요일도 안 오는데. 월요일도 안 온대? 같이 뭘 해야 돼서? 그 줌으로 하는 거 없어요? 어? 줌으로 어.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하는 일이야? 네. 7시부터 9시까지. 민규 오늘 수업 끝나면 이 앞쪽 부분 영상 챙겨봐. 오히려 이런 문제는 생각하기에 좀 적은 문제지, 그치? 생각하기에 적다는 건 그만큼 쉬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자. 같이 하자 그냥 이거. 쉬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이게 물체 P, 이걸 물체 Q라고 그랬지? 그럼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 P의 위치, Q의 위치, 이걸 미분해서 얻은 P의 속도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Q의 속도는 2T 플러스 1이 되겠죠? 속도가 같아진다고 했으니 이거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항상 가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T는 3 또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시간인데 음수는 말이 안 되고 3이겠네. 3. 3초가 되면 P의 속도와 Q의 속도가 같아집니다. 그럼 문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3초 후에 3초 후에 P의 위치는
3초 후에 P의 위치는 3 집어넣으면 27, 3분의 1, 9, 9 빼기 3이 6, 9 빼기 6이니까 3. Q의 위치는 3, 3, 9, 9 더하기 3이니까 12. Q가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는 상태네. 그래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9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너무 쉽죠? 시간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건 상식이야. Q에다가 왜 마이너스를 못 넣냐는 건 문제의 내용을 아예 판단을 못하고 안 하고 식으로만 풀고 있다는 뜻이겠지. T는 시간이거든. 시간에 마이너스는 존재할 리 없고 나중에 또 모르지. 뭔가 엄청난 과학이든 수학 쪽에 혁신이 일어나서 음의 시간이 존재하는 게 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말도 안 됩니다. 특이하시고 397번 시작해보세요. 얘들아, 이 문제까지만 해보고 잠깐 쉽시다. 출발로 다시 만난대. 이거 다시 만난대잖아. 아, 그럼 아까 뭐였어? 속도가 같아진다잖아. 그래서 속도끼리 같게 방정식 만들어 푼 거고, 지금은 다시 만난다잖아. 만나는 게 뭔데? 이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같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만난다는 말은 위치가 같아야 만나는 거잖아. 어? 현택이는 5에 있는데 형의 위치는 10의 위치에 있어. 그런 걸 만나는 게 아니야. 현택이와 형과 같은 지점에 있어야 만난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얘네들을 같다고 푸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자. t의 세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8t 다행이네. 조립제법 안 써도 인수분해 쉽게 할 수 있겠다. 실수한 거 없지? 혹시 상수함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죠? 그래, 그냥 이걸로 끝난 거 맞네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니까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3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세 군데가 있네. t는 마이너스 2일 때 불가능. 음의 시간 존재하지 않아. t는 0일 때 둘 다 출발이 원점이야. 얘들아. 칠판가 0 넣었을 때 얘도 위치는 0. 0 넣었을 때 얘도 위치는 0. 그러니까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원점에서 만나 있는 상태. 근데 문제에서 출발 후.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출발 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T는 4. 4초가 되면 다시 만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이미 만나 있었지만 출발하고 나서 막 지멋대로 막 따로따로 움직이다가 4초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야. 왜? 위치가 같아지는 거니까. 그때 질문. 속도차. 아, 여기다 해놓을 거야. 여기다 할게. P의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2. Q의 속도는 4t 플러스 6. 따라서 정답 4초가 되면 만나. 그때의 속도 차이니까 4초 후에 P의 속도는 4, 4, 16, 16, 16, 16, 48, 46. 4초 후 Q의 속도는 4, 4, 16 더하기 20. 16 더하기 6이니까 22. 그 속도차는 24라고 말해주면 되는 건가요? 24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자, 고생들 했어. 좀 쉬었다가 일단 계속 두 문제 단위로 건너뛰어가면서 문제 풀어보고, 그래서 시간이 남게 되면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간 되는 만큼 건너뛰기 문제들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 신기술 개발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 비용 다 들어가는 거요. 자, 399번.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위를 향해 처음 속도 100m/초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높이니까 이것도 위치를 말하는 거겠지. 높이가 100t-5t 제곱이 되는데, 그럼 먼저 이거 그래프부터 그려볼게. 시간, 여기는 높이, 위로 블록하고 절편은 0이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0t니까 축은 10이 되는 거죠. 네, 표준까지 다 만들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500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야. 10초가 지나면 이 물체는 최고 높이 500까지 올라간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문제 좀 엉터리로 나오긴 했네. 여러분들 과학시험 배웠던 중력가속도 10인 거 알고 있지? 초당 10이라서 원래 일반적인 문제들은 여기가 10으로 줄었어야 되는 건데, 아, 아니다. 미분하면 속도 10 나오는 거 맞네. 그러니까 이거야. 처음에 던져 올려. 처음에 던져 올렸을 때 엄청 빠르게 움직이다가 중력 때문에 점점 느려지는 거지. 느려지다가 결국엔 10초가 되면 최고점 500m를 찍고, 중력이라는 것도 힘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엔 다시 이제 떨어지는, 힘이 아래 방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물체 운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물체 던져 올리는 거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여기 더 그리면 좀 곤란하지? 더 그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전진 후진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위로 던진 거니까, 위로 던진 거에 반대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지면을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딱 여기 땅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만 그려주는 게, 실질적이라면 이거 땅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튀어 오르는 게 정상적인 물체 운동일 테니까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고, 이때 이 물체의 속도는 100 마이너스 10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 속도, 여기 시간, 절편은 100. t의 절편은 10 넣어주면 0 되는 거지? 10 넣어주면 0 되는 거죠? 10.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속도가 되는 거죠. 보다시피 여기까지는 속도가 플러스니까 전진이야. 전진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맞아. 10초 동안은. 그런데 10초 이후에는 속도가 음행무으로 바뀌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진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으니까 후진 방향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걸 말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랑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연관성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아, 가속도에 대한 얘기까지 하네. 얘들아,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야 가속도가 나오는 거지. 가속도는 뭐냐? 마이너스 10. 저 마이너스 10이 중력 가속도야. 실제로는 9.8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그치? 근사값들은 이제 10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물체가 던져 올려진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니까 가속도는 그걸 끌어내리는 힘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게 맞죠. 수치만으로 보면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 가속도는 일정한 거 맞아.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순간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기억 오른발. 니은 20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 좋습니다. 20초 후에 땅에 떨어지는 거 좋고, 최고 400m까지? 그건 아니겠네. 최고는 500m가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1번 문제 해석해보세요. 401번 문제. 원장한테 듣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과 과정 들을 거라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 막 거의 없겠지만, 물리라는 것도 하면 할수록 재밌는 과목이니까 이미 선택했겠구나. 요거 때문에 물리는 좀 그렇지. 물리의 정말 극히 일부분이 물질 운동에 대한 얘기니까, 역학에 대한 얘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거 그냥 찾지 뭐. 1번 1초 후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잖아. 1초 전까지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가 후진하고 있는 거니까 1번 맞는 말이에요.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8초 동안 운동 방향 6번 바뀐다? 볼까? 한번 전진해서 후진, 후진하고 있다가 전진 2번, 3번, 이건 계속 후진이니까 아니지. 4번, 5번, 6번이 바뀌었네. 운동방향 바꾸는 횟수는 6번이 맞아요. 3번 4초까지는 수직선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4초까지는 수직선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개소리. 4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여기 2번. 이쪽은 음의 방향으로 2번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4초까지 움직이는 게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했다가 다시 후진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없죠. 3번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겠네. 5초와 7초의 위치는 같다. 5초가 지난 순간에 이 물체의 위치는 마이너스 2, 7초가 지난 순간에 물체의 위치도 마이너스 2. 맞는 말. 4초 후 속력이 2초 후 속력보다 크다. 4초 후 속력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리고 2초 후의 속력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기울기가만 따지면 얘가 큰 거지. 얘는 음수니까. 다시, 얘는 순간적으로 멈춘 거고, 얘는 주구장창 뒤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방향까지 따진다면 뒤로 가는 것보다는 멈춰있는 게 큰 거죠. 속도의 부호로 따진다면. 그런데 문제가 묻고 있는 게 속력이잖아. 빠르게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얘는 멈춰있는 거고 얘는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빠르게만 따지면 이때가 더 큰 게 맞는 거죠. 속도의 크기로 한다면 2초일 때가 더 큰 게 맞고,
빠르기만 따지는 속력으로 한다면 4초일 때가 큰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였지. 그래서 정답은 틀린 말하고 있는 건 3번이었습니다. 자, 정리들 하시고 403번 시작해보세요. 고무줄의 길이도 얘들아, 잠깐 멈출까? 지금부터 또 설명해야 되는 게 있네. 자, 요거 잘 기억해둬봐. 요걸 연장해서 이거에 이어지는 확장된 설명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만든 말 아니라고 그랬지. 속도는 뭐냐? 속도는 뭐냐?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말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속도야. 속도라고. 그래서 속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 말고 사실은 여러 가지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간에 대한 어떤 물체의 길이의 변화율을, 시간에 대한 물체의 넓이의 변화율을, 시간에 대한 물체의 부피의 변화율을, 뭔가 또 뭔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있다면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 다 전부 다 뭘 말하는 거냐? 빠르기를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속도라고 말하고 있는 건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빠르게 물체의 위치가 변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거야. 물체 위치가 많이 변하면 속도가 큰 거고, 물체 위치가 적게 변하면 속도가 작은 겁니다. 물체 위치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거고, 물체 위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야. 이 위치 변화율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속도라는 말로 명명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속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다 똑같은 의미 아니야? 누가 얼마나 시간 동안 바뀌느냐의 대상이 되는 게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길이도, 넓이도, 부피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말에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건 속도라는 말로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 시간에 대한 넓이의 빠르기 변화, 시간에 대한 부피의 빠르기 변화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속도랑 비슷한 어떤 의미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이 문제를 내도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어. 왜? 저런 말들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없거든요. 단어가 없어. 대신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속도, 빠르기를 계산했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빠르기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빠르기를 계산하면 보면 얘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는 거였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로,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속도로 나타내려면 중요한 게 뭐였지? 잘 봐. 시간으로 위치를 표현해야 돼. 그리고 그걸 미분했을 때 속도가 나오는 거거든. 미분했을 때 속도가 나오는 거였잖아. 그럼 이것도 사실 속도라는 말을 너무 쓰고 싶은데 선생님은 속도라는 말은 정확하게 위치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만 속도라는 말을 쓸 때 저거 말은 속도를 쓰면 안 돼. 똑같이 빠르기를 묻고 있는 문제는 맞지만
함부로 속도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결국엔 위치가 변하는 정도를 속도로 부르는 것처럼 길이가 얼마큼씩 변하고 있는지, 넓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 부피가 어떤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지를 똑같이 말로는 속도라는 표현을 안 할 거지만 속도를 계산한 것처럼 생각하자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구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시간으로 길이를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시간으로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으로 부피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위치의 변화를 보고 싶으면 먼저 시간으로 위치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것처럼 시간으로 어쩌고저쩌고 식 만들어서 그게 길이가 될 수 있게, 넓이가 될 수 있게, 부피가 될 수 있게. 그런 다음에 이거 미분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미분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1번이 나오는 거야. 이거 미분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이거 2번이 나오는 거고, 이거 미분하면 3번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하지만 끝끝내 선생님은 속도라는 말을 안 쓸 겁니다. 속도라고 쓰면 안 돼. 속도는 정확하게 위치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만 속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속도라는 말로 표현은 안 할 거지만 우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자고. 결국엔 속도를 막 물어보는 거구나, 빠르기를 물어보는 거구나,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것처럼 길이, 넓이, 부피가 어떤 빠르기로 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뭐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결국에는 속도를 물어보는 느낌과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쉽게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뿐이야. 잘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403번 다시 할게요. 이것도 속도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속도라고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위치가 아니라 어떤 공줄의 길이거든.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다라는 걸 속도라고 말을 못한다고. 정확한 단어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라는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만 속도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결국엔 빠르기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빠르기를 구하고 싶으면 반드시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그 길이, 넓이, 부피를 올바르게 표현해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식이 필요하다는 거지. t에 대한 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L은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라네. 자, 밑줄 한번 처음 문제니까 밑줄 적거나 t는 2에서의 고무줄 길이의 변화를 밑줄, t는 2에서의 고무줄 길이의 변화를 밑줄가 나. 거기다가 진짜 진지하게 적고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해. 선생님이 말했듯이 맨날 말하지만 허접한 문장 선택으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언어 실력으로 표현할게. 여러분들이 밑줄 쓸 때 적어놓으세요. 이 문제는 이거 아니야. 여기다가 2 넣어서 얼마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럴 것으로 문제가 t는 2에서의 고무줄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겠지. 요거에 대한 집중을 더해서 이 말을 집중해 달라고. 그 말을 우리가 배우고 있었어. 그런데 왜 이거 안 썼는지 알아? 더 쉬운 단어가 있었으니까 안 쓰는 것 뿐이야. 저 변화율을 말하는, 위치의 변화율을 말하는 쉬운 단어가 있으니까 자꾸 속도란 말을 썼던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속도에 대한 얘기가 다 시간에 대한 위치가 어느 정도에서 빠르기로 변하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속도 묻는 문제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한번 쓸게. 이거라는 거죠. 속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속도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위치의 변화를 묻는 문제가 아니니까 쓰면 안 되는데 속도라고 생각하고 풀자고. 어차피 빠르기를 묻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 보통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이거 있지? 이게 사실은 고무줄 길이가 변하는 속도인데 속도는 맞는데 쓰면 안 되는 것 뿐이야. 정확한 의미의 단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속도는 맞아.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 맞다고. 그래서 R'은 여기다 2를 넣는 거지. 여기다 2를 넣는 거야. 그래서 정답을 6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2를 넣어서 2를 넣으면 4, 4, 8, 11. 여기다 2를 넣으면 11 나와.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2초가 되면 고무줄의 길이는 11이 돼. 그런데 이 문제는 2초가 됐을 때 고무줄이 1초마다 얼만큼씩 늘어나는지를 묻는 거거든. 2초가 됐을 때 이 고무줄의 길이를 묻는 게 아니라 2초가 되는 순간 고무줄의 길이는 1초마다 얼만큼씩 늘어나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6m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6cm인지 6m인지. 단위가 없었네요. 그냥 6만큼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지. 속도를 묻는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라. 자, 필기하시고 405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필기는 안 할게. 자, 잠깐만 문제 끄트머리 좀 봐. 6초 후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 변화율. 6초가 됐을 때 넓이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6초가 됐을 때 속도를 묻는 문제야. 넓이가 1초당 얼만큼씩 커지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가 변하는 빠르기, 넓이의 변화율을 묻는 문제는 속도를 묻는 문제다. 속도는 어떻게 한다? 넓이를 나타내고 있는 식을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 속도가 나온다. 속도라는 말은 못 쓰지만, 속도라는 말은 못 쓰지만 그렇게 똑같이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냐? 이 t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올바르게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표현만 하면 미분해서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변화율을 말하는 거니까. 문제 쉽게 이해되죠? 정말 물에 움직임이 없다면 던졌을 때 물론 돌도 수직으로 던져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물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자, 이 문제 핵심. 이 능력을 묻는 거야. 이 능력을. 이걸 해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할 테니까. t라는 문자 지정해서 빨리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식 만들어봐. t라는 문자로 길이를 표현한 것처럼 t라는 문자로 넓이도 표현해보고 t라는 문자로 문제에 따라서는 부피도 표현해보고 길이, 넓이, 부피 말고 또 뭔가에 측정값이 또 있을지도 몰라. 마땅히 지금 선생님이 생각나는 게 없어서 대답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뭔가 다른 측정 단위의 변화를 물어보면 그걸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길이, 넓이, 부피 말고 또 뭐가 있나? 뭐 억지로 이런 것도 있지. 뭐 시간에 따른 어떤 금속의 열 전도율 뭐 그런 거. 뭐 그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다 변화율을 묻는 문제는 빠르기를 묻는 문제니까 속도처럼 생각하자. 속도처럼 생각하자. 그 속도를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돼. 누구를 미분해야 돼? 물체의 대상이 되는
측정값을 표현해 놓은 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속도란 말은 끝끝내 못 쓰겠지만 문제는 너무 쉬워요. 이게 물이 퍼져나갈 거잖아. 물이 퍼져나갈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딱 던지는 순간부터 이 바깥쪽 원, 처음에 딱 파동에 의해서 만드는 그 원이 쭉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갈 때 원의 반지름이 커지는 속도가 시간당 0.5m씩 늘어날 거예요. 단위는 나중에 생략하고 일단 나중에 붙이려고 생략할게. 그러니까 t초 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이 원은 이게 처음에 만드는 원이겠지? 그게 이제 커지고 있는 거야. 그 원의 반지름은 시간당 0.5씩이니까 0.5t만큼의 반지름을 형성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쉬운 해석을 잘 못하는 게 문제겠지만 그래서 t초의 제일 바깥쪽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반지름 제곱하면 0.5의 제곱 0.25 0.25 t 제곱 파이 0.25 t 제곱 파이 이거야. 문자는 파이가 아니라 t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럼 미분할까? 미분하면 이거 2 내린다? 내리면 0.5 파이도 숫자니까 여기다 먼저 붙이자. 그리고 1 깎으면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 잘못 쓰면 안 된다. 자꾸 쓰고 싶어 죽겠네. 이게 요게 있잖아.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써야지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넓이가 변하는 속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결국에 속도를 묻는 문제거든. 그래서 정답 6초 후에 넓이 변화되니까 여기다 6 넣는 거 아니야. 여기다 6 넣어서 6초 후에 넓이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가 6을 넣어서 변화율을 찾는 거야. 그래서 0.5 곱하기 6이니까 3이죠. 정답 3파이. 아까 단위도 있었지? 이게 정답이 되겠지. 선생님 뭐야? 3가 밑에 주고 8이라고 개소리하고 있어. 요거겠죠. 그리고 이게 위치가 아니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봐봐. 이게 시간당이잖아. 시간당 1초당 3파이 제곱미터만큼씩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6을 넣어서 6초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6초가 되면 이 원이 더 커지는 속도가 얼만큼이냐, 1초당 얼만큼씩 넓이가 커지냐를 묻는 문제였다는 것이 변화율이라는 건. 자, 필기하시고 407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407번 조금만 더 힘내. 409번까지 할 테니까. 오케이. 407번
그래서 찍어 먹을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다. 너무나 가끔씩 나와서 자꾸 잊어버리겠지만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이죠. 이게 구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이었지? 뭐 쓸데없는 얘기해 좀 나중에 저 이과과정 배우는 친구들은 왜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고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를 충분히 증명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적분을 통해서. 왜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인지, 왜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결정되는지 다 증명할 수 있어. 뭐 그래서 이과가 재밌는 거기도 하고. 아무튼 반지름이 2야. 그런데 매초 1cm씩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나는 비율로 바람을 불어넣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에 한 번 더 부피 변화 밑줄, 부피 변을 밑줄과 넣고 부피의 변화율 밑줄과 넣고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부피가 변하는 빠르기. 그래서 조그맣게 적어놔. 속도. 조그맣게. 속도라고 쓰면 안 되니까 원래는. 빠르기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 대상이 되는 게 위치가 아니라서 속도라는 말은 못 붙여. 하지만 속도처럼 계산을 하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얘랑 똑같은 거 t초 후에 부피 표현 가능하냐? 어?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서 t초 동안 바람을 불어넣고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구 모양의 풍선에 부피 구할 수 있겠느냐? t초 후면 최초의 반지름이 2라고 했거든? 그럼 t초 후의 반지름은 2에다가 원래 있던 2에다가 1초당 1cm씩이니까 t초면 tcm만큼 증가됐겠네. 얼마나 쉬워. 이거야. 이게 t초에 만들어진 풍선의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부피는 3분의 4 파이 얼 t 플러스 2가 반지름이지? 그 녀석의 세제곱. 여기다 논리적으로 적어줄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술을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부피의 변화율은 나중에 서술을 볼 때 이렇게 넓이 프라임으로 적지 말라고. 부피의 변화율은 미분한다. 3 내려 3 내립니다. 그럼 3 약분돼서 4파이에 합성함수 기억하고 있지? 안에 있는 거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것만 먼저 미분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안에 합성돼서 건드리지 않았던 그거 미분해서 곱하는 거거든. 그런데 t 플러스 2 미분하면 1이야. 그냥 1 안 곱해도 돼. 그냥 이대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였느냐?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의 변화율.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될 때의 변화율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니까. 반지름 6이 되려면 몇 초 필요하지 얘들아? 4초. 그래서 여기다가 4 넣고 풀어달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반지름이 6이 되는 시간은 4초일 때. 4초일 때의 부피를 물어봤다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4초일 때의 변화를 물어보면 속도를 묻는 문제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 넣어주면 36 곱하기 4니까 144파이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인가 봐요. 한 문제만 나옵시다. 409번 시작해보세요. 409번 필기들 하시고 409번 문제 마무리 한번 해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활용이지 뭐, 그지? 일단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식을 만들어내야 돼. 이쪽에다 굳이 필기는 안 할 거지만 뭐가 중요하냐? T초 후에 채워진 물의 부피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T라는 문자를 써서 표현할 수 있겠느냐? 혹시 뿌레 부피 구하는 방법 까먹은 사람들은 들어? 뿌레 부피, 원뿌레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달라고, 곱하기 3분의 1을 해달라고요. 그것도 증명이 가능해. 왜? 뿌레 부피가 기둥 부피의 3분의 1배밖에 안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 구분구조법이라는 내용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일단은 공식으로 외워야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처럼. (4초가) 되는 순간에 부피를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4초가 되는 그 순간에 물의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속도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고, 단적으로 또 적어 있는 하자. T초 후에 부피 반드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럼 T초 후의 부피는 T초 후에 물이 이만큼 채워졌다고 쳐. T초 후에 이만큼 채워진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랬느냐? 물이 처음에 채워져 있던 거 아니지? 빈 그릇이 있었죠? 매 초당 2cm씩 올라갈 거거든? 그럼 T초 오면 이 채워진 물의 높이는, 이거 여러분들이 대답해줄까? 높이 얼마지? 2t cm가 되면 되겠지. 1초당 2cm씩 증가할 거니까 높이가. 그러면 T초 오면 높이가 2t만큼 돼 있었겠지. 아, 그런데 처음에 있던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가 닮은 비가 1:2네. 아, 미안. 길이 비가 1:2네요. 그럼 여기도 1:2가 될 테니까 반지름은 얼마겠어? 그렇지. 반지름은 T. 그래서 끝난 거야. T초의 부피는 밑넓이 파이 T제곱 파이 T제곱 곱하기 높이 나누기 3.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2 파이 t의 세제곱이 되고, 그걸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속도란 말을 붙이고 싶어 죽겠지만 부피의 변화율이 나온다. 그게 그런데 결국엔 속도를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럼 미분하면 3 내려, 약분하면 2 파이 t 제곱이 되는 거겠지? 질문은 4초가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다가 4 넣어주길 바라는 거죠. 4 넣었을 때 16 곱하기 2니까 정답은 3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per 초. 원래 정확한 정답은 이거야. 이 과학을 또 공부 꽤나 하는 친구들은 이 단위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죠. 센티미터라니.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지. 그래, 조금만 더 쉬었다가 앞에 있는 건너뛰기 문제들은 그냥 건너뛰는 걸로 마무리 짓는 걸 하고 좀 쉰 뒤에 조금만 서술형 문제 몇 개 골라서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이거 안 눌렀지? 눌렀다. 와, 망했다. 망했어. 자, 가자. 7번 봐.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식이잖아, 그치? 그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지, 얘들아. 두 번만 바뀌어야 된다고?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어떻게 두 번만 바뀔 수가 있지? 운동 방향이? 그럴 수 있지. 그치? 얘들아, 예를 들면 이런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길 바라는 거냐면 이렇게 시간은 음의 시간 없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리면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전진에서 후진으로 운동 방향 한 번, 후진에서 전진으로 운동 방향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길 바라고 있는 거야. 이 모양이 아닐지 어떤 모양이 다른 모양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준비하자고. V'은 12t제곱 마이너스 24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루트 2를 계산하라는 얘기였던 거구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각각 극대와 극소를 갖게 된다는 거지. 그치?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계산 좀 지저분 하더라도 갑시다.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8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4루트 2, 플러스 K. 그러니까 플러스 16루트 2, K 더하기 16루트 2, K 더하기 16루트 2. 어디다 찍지? 이렇게. 그게 극대값. 사실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다음 루트 2를 넣었을 때는 루트 2 넣었을 때는
이런 젠장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 또 여기다 넣나 방금? 네. 그런데 또 0은 왜 안 나온 거야? 아, 0 나오는 순간 찾는 게 아니지. 아,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그치? 미안. 그러면 루트이니까 2는 4 24 마이너스 K 루트 2 플러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K 루트 2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K 루트 2라고 하는 점을 극대값으로 할 거고 그 다음 루트인 넣었을 때는 4 24 K 루트 2 플러스 10 그럼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10 더하기 K 루트 2 마이너스 10 더하기 K 루트 2가 극소값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게 속도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속도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어차피 여기는 안 그릴 거거든. 맞아? 여기는 안 그려. 왜? 음의 시간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진짜 그리는 건 여기만 그릴 거란 말이야. 여기만 그릴 건데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뀐다는 건 이 지점 어딘가에서 X축을 뚫고 들어갔다 나오기를 바란다는 얘기 맞아? 지금은 이거 계속 전진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야.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이 극소값이었던 누구?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0, 그렇지. 얘가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K는 루트 2분의 10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데 얘들아 이거 너무 내려오면 또 이런 망하는 틀도 생기겠네.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럼 여기만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어느 지점에서만 이렇게 그려지길 바라는 거니까 무조건 y절편은 0보다 커야 되겠다. y절편은 누구였죠? y절편 이미 0보다 커져 있네. 그치? y절편 0보다 큰 거 맞네요. 그럼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 맞겠네. 그래서 루트 2분의 이거 왜 1.4142로 계산하라고 한 거지? 근데 지금 선참수 그래프 구하는 건데 루트 1을 4참수 그래프에 아이씨! 여기다 넣는 거 맞았네. 그치?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아 맞지. 나 지금 시간속도 그래프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도함수 그래서 여기 풀마루티 했던 건데 시간 버렸다. 여기다 넣는 게 맞죠? 여기다 넣어서 극대 극소 찾고 음의 시간 자른 다음에 극소 지점이 0보다 작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고 그리고 y 절편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큰 걸로 해서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일요일날 오도록 해요. 아이 개사치라고 하죠.